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궁금했을 법한 그런 생활 법령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알쏭달쏭 예썰노는요, 재밌는 OX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내일이 10월 9일인 한글날인데요. 한글날을 맞이해서 언어 그리고 말로 인한 알쏭달쏭한 사건들을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술을 언급하면 청소년 유해 매체로 판정된다에 대해서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X라고 들어주셨어요. 자, 노래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사실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노래 가사의 심의가 좀 엄중해진 게 아무래도 사실일 텐데, 그래서 노래도 나이 등급을 표시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바이브의 수리아라는 노래가 바로 19금으로 선정됐었다고 하는데, 그럼 정답은 O 아니에요? 우선 청소년 유해 매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위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로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따르는데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심의 결정하는 곳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매체물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음악 파일, 음악 영상, 공연,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 정보, 방송 프로그램, 특수 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특수 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인터넷 신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출판 간행물, 전자 출판물, 외국 간행물, 5개의 광고물, 상업적 광고 선언물들이 있습니다. 즉 음악 또는 매체물이 포함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 심의가 좀 더 까다로워졌던 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09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술이라는 노래 가사나 제목이 있는 노래들이 방송가에서 퇴출됐었죠. 근데 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되면 네. 이제 앨범 속의 노래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10시, 그리고 또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 기간 동안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이 되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부당하다고 한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네. 자신들이 발표한 노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니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에서 뭐 가사에 술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유해 매체로 지정한 심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그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네. 유해 매체물 지정을 취소하라고 이제 판결을 했죠.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그래서 이제 재판부의 뭐 요지를 보면 해당 음반 및 음악 파일은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술의 효능 및 제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복용, 제조, 사용을 뭐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고요. 예. 이어서 또 술이 청소년 유해 물질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시나 소설 등 문학 작품이나 뭐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 예산에서 슬픈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고 마약이나 환각 물질과 달리 술에 취해, 술 등 문구가 포함돼도 그것만으로 청소년의 음주를 조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뭐 술이 언급된다고 해서 청소년 유해 매체로 선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술이 또 그 짙은 감성을 나타내기 또 적합하거든요. 고만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요즘에도 청소년 유해 매체를 물에 대한 그런 심의 기준이 있나요? 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그리고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등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한다라고 결정을 짓는 것인데요. 최근 골든 래퍼에 출연했던 한 가수의 노래가 학대 행위를 표현했고 비서고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심의에 걸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일각에서는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심의 잣대가 좀 엄중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들의 행동이라든지 말이나 가사가 하나하나 고스란히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잣대가 조금 더 엄중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글의 힘을 한번 느껴볼까 합니다. 신조어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 드릴게요. 가수 김창렬은 신조어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건 적이 있다? OX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우를 들어주셨는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너무너무나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는데 신조어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된 거예요. 바로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인데 사건을 김서환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일이었나요? 벌써 이게 뭐 한 10년이 됐네요.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어머, 예. 2009년에 한 회사와 김창렬 씨가 이제 성명 초사권을 사용해서 상품을 개발, 유통하는 내용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편의점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6월 편의점에 유통 판매할 개별 제품에 대한 동의서를 또 작성을 했죠. 이후 김창렬의 이름과 얼굴이 박힌 뭐 즉석 식품이 편의점에 납품이 됐어요. 뭐 족발, 뭐 순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판매 상품이 가격에 비해서 내용이 정말 부실하고 또 뭐 맛도 없다는 뭐 저는 맛은 보진 않았는데 네. 내용물 좀 부실하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요? 근데 창렬푸드 뭐 창렬스럽다 등의 이제 신조어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편의점 즉석식품 치고 굉장히 가격에 비해서 뭐 또 푸짐하고 퀄리티가 좋다. 이런 몹시 만족스럽다는 신조어로 이제 김혜자 씨가 모델인 이 예. 도시락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자스럽다 맞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김창렬 씨 이제 자기의 이름이 희화화돼서 이제 명예가 훼손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창렬스럽다라는 얘기가 명예훼손은 기억이 나는데 결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네, 1심 재판부에서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평가만으로 상품이 극히 부실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김 씨는 연예계의 악동으로 불릴 정도로 구설에 오르는 등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면서 네. 창렬스럽다 등의 말은 김 씨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돼서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지적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패소한 거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본인은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인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 최근에 김창렬 씨는 이 창렬스럽다라는 말을 뒤엎기 위해서 새로 식품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미지 반전에 좀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잠깐 그 법률 용어들이 사실 참 어려워요. 두 분이야 뭐 워낙 익숙하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법률 용어 질문을 한글날에 맞춰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계약상에서 무효와 취소는 같은 개념인가요?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는데 그냥 볼 때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김수환 변호사님 네. 설명 좀 부탁드려요. 또 이제 뭐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일단은 뭐 무효나 취소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네. 뭐 해제, 해지 뭐 이런 것도 다 뭐 이게 뭐가 다르냐. 뭔가요? 이게 뭐 또 혼용해서 쓰세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다른 부분을 좀 인지하기 쉽지는 않은데 네. 일단 민법상 무효와 취소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사유도 다르고 사실 예. 자, 무효와 취소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무효든 취소든 결국에는 뭐 그 법률 행위가 결국에는 없었던 거와 똑같이 되는 거는 맞아요. 효과적으로는 뭐 동일한데 네. 일단은 무효라는 건 그냥 당연히 무효예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무효인 거고 뭐 그 그거를 무효화 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초에 거. 무효인 거예요. 뭐 그런 무효 사유가 있으면 네. 그래서 뭐 내가 무효권을 행사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뭐 다만 확인 뭐를 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죠. 뭐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 이런 청구는 네. 가능하지만 뭐 무효로 한다 이런 소송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취소라는 거는 일단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다만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결국엔 그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뭐 행사 기간에 어떤 제한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무효와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취소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뭐 취소를 한 다음에 뭐 반환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약간 달라요. 취소와 무효. 그래서 무효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효고 네.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해야 이제 무효가 되는 거. 결국엔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해당 법률 행위가. 확실하다. 그래서 뭐 네. 민법상 이제 무효 사유 한번 알려드리면 뭐 네. 몇 개 있는데 이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뭐 치매 걸리신 분이나 뭐 그런 아니면 아예 뭐 6살, 5살짜리 애들은 뭐 이제 의사 무능력이라고 보죠. 예. 그리고 이제 반사회 질서, 뭐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 또 이제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하는데 네. 진의가 없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뭐 제가 뭐 저기
뭐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그냥 이 자리에서 뭐 네. 제가 MC님한테 100억 드릴게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비진이 표시죠. 네, 뭐 네. 그런 것들 이제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서로 짜고 통모해서 그냥 마치 그냥 원래 그런 효과를 발생시킬 의사가 없으면서 서로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우리 간에 이제 뭐 자동차를 뭐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계약 이럴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고요. 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많이 있는데 몇 예. 가지 들자면 이제 뭐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라든지 아니면 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든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권자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소가 가능한 기간이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되고요. 예. 일타 강사신 줄 알았어요. 얘까지 쏙쏙 들어주시니까 아주 이해가 쉬웠는데 네. 결국은 이제 효과적으로는 동일한데 무효는 애초에 없었던 애초에 거고, 없었던 거죠. 네. 유효는 취소는 일단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고, 유효하다. 네, 그렇죠. 아 이렇게 네. 좀 개념을 잡으면 네.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송 변호사님, 네. 그 아까도 김 변호사님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해제와 해지 이건 더 헷갈리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네. 저도 잘 헷갈리면서 혼동하면서 쓰거든요. 네, 근데 법적으로는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나는 법적 방법이고 해지는 해지 이전에 있었던 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하지만 네. 이후로부터는 존재하지 않게 돼서 결국에는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는 두 개 다 동일하지만 해제는 이제 계약 시점부터 계약한 날부터 없었던 계약이 되는 거고 해지는 해지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지 시점이 언제인지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부분을 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약한 시점부터 해지 시점까지는 존재하는 계약이 되는 거죠. 예, 그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제의 경우에는 또 약정 해제랑 법정 해제라는 것이 있어서 약정 해제는 당사자끼리 서로 이제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나자라고 합의를 하는 일종의 협의를 해서 없애는 거고요. 법정 해제는 민법에 규정된 해제 사유, 아까 말씀해주신 사유들에 의해서 해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해제는 계약 시점부터 없었던 것이고 해지는 시점이 또 중요하다라는 네.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또 엄연히 다른 의미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습니다. 왜 또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또 말 한마디로 자칫 소송까지 가는 세상이잖아요. 말과 글이 더욱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해보고요. 또 한글날을 맞이해서 우리 내일 10월 9일만큼이라도 좀 서로가 고운 말 예쁜 말만 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해보네요.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